최고 경영에보다 신입 직업까지 간통하는 전략소통법. 크레이니엄은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보드게임이다. 게임을 만든 크레이니엄 사이의 공동 설립자 위트 알렉산더는 중국 제조업체의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어서 새로운 게임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했다. 그 말은 볼색으로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제조한 후에 마지막에 접착제로 붙여서 조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파트너는 난색을 표했다. 영리하고 고품질의 혁신적으로 친화적이며 재미있다. 각각의 머리에 걸칠 뜬 용어를 칩이라고 이렇게 했다. 자, 지식의 저저 장벽길. 우리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개념을 한 가지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지식의 저주다. 그 못된 악당에 대해서나 만연해있다. 이 책에서 논한 모든 영역에서 지식의 저주는 리더들이 조직 내에서 다른 이들과 전략을 소통할 때마다 그들을 괴롭힌다. 그것은 관리자들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자신이 청정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거대한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게 만든다.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완도체 제조사, 최저가 스티로 부품 제조업계, 세계적인 수준의 고객 서비스. 대개 리더들은 자신이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CEO 팀원들에게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자라고 말할 때 그는 이 도전의 가치를 생생하게 느낀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치 두드리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게임처럼 부하 직원들에게 들리지 않는 멜로디가 연주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고객과 주주가치의 극대화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내가 이 까다로운 공급자와 협상을 하는 것과 고품질 제조업자가 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관계란 말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리더들의 전략을 보다도 구체적인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지식의 저지를 방해할 수는 있다. 이를테면 트레이더 조는 저렴하지만 이국적인 음식을 판매하는 전문 식료품점입니다. 그것에서 당신은 2.53달러 모로코식 시머 소스를 사거나 1.99달러의 고추 수프 1리터를 살 수가 있다. 트레이더 조는 그들의 주 고객층을 아주 넓은 볼보 자동차를 모는 실직한 대학 교수라고 묘사한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것은 매우 단순화된 이미지다. 심지어 트레이더 조 매장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목표 고객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실직한 대학 교수의 이미지는 트레이더 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객에 대해서 똑같은 그림을 떠올리도록 해준다. 전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회사가 어떤 시장과 고객에게 봉사하는 일을 뚜렷이 알려준다는 것이다. 실직한 대학 교수는 이 점을 직접적으로 공략한다. 트레이더 조는 그들의 고객을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무척 까다로우나 동시에 가격이 아주 민감하고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형용사로만 채워진 묘사는 실직한 대학 교수만큼 명쾌한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한다. 돈 없는 대학 교수가 고추 수프를 좋아할까? 물론이다. 지식의 저주는 타파되었다. 특히 스토리는 지식의 저주를 지워 없애는 데 유용하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페덱에는 보랏빛 약속이라는 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룻밤 안에 절대적으로 확실히 도착한다는 페덱스의 약속을 멋지게 완수한 직원들에게 주는 상이다. 지식의 저주. 뉴욕에서 배달 트럭이 고장난 데다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비행까지 늦어지자 페덱스 운전사는 직접 걸어서 소포를 배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간 내에 자신이 맡은 구역을 다 돌기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그는 경쟁사의 트럭 운전사를 설득해 몇 개 남은 자신의 소포를 대신 배달하도록 만들었다. 이건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들은 페덱스가 어떻게 그토록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갖추게 되었는지 어찌서 세계에서 가장 믿음직한 수송회사가 될 수 있었는지를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말한 치프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조직 전체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영업 담당 최고 중력은 우리는 책임감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 뉴욕 스토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 새로운 배달 차량 운전사들은 이 스토리를 행동지침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직업은 단순히 정해진 루트를 운전하고 오후 5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맡은 물건을 정확하게 배달하는 것이다. 장기 직원들은 이 스토리를 이용해서 서비스 유지 관리 계약에 대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가령 배달 트럭의 점검 주기를 최대한 짧게 잡아야 한다고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코스트코 경영 철학이 된 연어 이야기. 훌륭한 전략은 행동을 유발하고 스토리는 임무와 사명을 부르짖는 진부한 문구들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에버랜 클락의 저서 이야기 경영에 따르면 코스트코 사람들은 연어 스토리를 말한다고 한다. 코스트코에서 공동 설립자 짐 시네기의 말이다. 1996년 우리는 파운드당 이렇게 그러다가 우리 회사의 바이어들이 연어 배의 지방질과 디지널머리 또 지느러미 쇄골까지 제거한 보다 개선된 제품을 보다 나은 가격에 구해왔고 그 결과 우리는 소매가를 $5나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요점이 뭐냐고? 코스트코는 한없이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을 추구한다. 연어 스토리는 치프의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기업 내부에서 회사의 경쟁 우위를 소통하는 매우 뛰어난 방법이다. 시네걸은 말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회사 다른 바이어들을 교육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바이어들을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연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2 위해서 당신은 코스트코는 한없이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을 추구한다라는 문장을 접했다. 이 문장이 연어 스토리의 한 줄 요약과도 같다는 점에 주목하라. 우리는 이 문장 하나로 연어 스토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는 반대역이 존재한다. 이 문장은 연어 스토리 없이는 홀로 설 수가 없다. 관련된 스토리 없이 저런 추상적인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드리는 사람과 듣는 사람 게임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 한없이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이라는 문구를 강력하고 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연어 스토리를 수년 동안 자기 것으로 흡수해온 경영자들 뿐이다. 반면에 그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일 뿐이다. 도대체 어떻게 가격을 낮출 것인가? 만약 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동일한 수익률을 유지한다면 조직의 전략을 말하는 스토리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스토리 자체와 스토리가 주는 교훈이다. 이 둘을 모두 갖출 수 있다면 덜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 한다면 스토리를 택하라. 왜냐하면 교훈은 스토리에 내재되어 있으나 스토리는 교훈 안에 함축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언어와 또 특정 등장인물 그리고 현실적인 배경을 가진 스토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스토리와 구체적인 언어는 리더들이 지식의 저주를 타파하고 조직 내 모든 이들이 전략을 이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토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장벽2 의사결정 마비라. 조직에 속한 대다수 사람들은 전략을 짜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그저 전략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결정을 내릴 뿐이다. 그러나 조직의 많은 전략들은 의사결정 마비라고 불리는 특정한 심리적인 결정을 이해할 정도로 구체적이지를 못하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할 상황에 처하면 심지어 모든 선택지가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결정 내리기를 망설인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베리치 스워츠는 의사결정마비에 관한 실리를 들었다. 한 식료품 가게에서 다양한 잼을 시식할 수 있는 두 테이블을 내놓았다. 한 테이블에는 24가지 잼이 전시되고 다른 한 테이블에는 6가지 종류만. 시식용 테이블은 양쪽마다 언제나 고객들로 붐비지만 실질적인 판매량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6가지 잼이 놓인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보다 10배나 많이 매출을 기록한 것이다.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직원들 역시 의사결정 마비 증상을 겪는다. 연금 설계사가 투자 대상으로 10개의 무추얼 펀드를 추가로 제시할 때마다 고객들은 오히려 연금 저축을 1%씩 줄인다.
만일 의사결정 마비가 판례와 재정관리 그리고 데이터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신의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당신의 회사에서 의사결정 마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나아가서 최저가 전략은 어떻게 직원들의 의사결정 마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두 개의 긍정적이고 훌륭한 선택지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야 할 테다. 코스트코의 연어 스토리를 떠올려보라. 만일 당신의 연어를 파운드당 5.99달러에 판매하고 있고 후에 그보다도 더 품질 좋은 제품을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공급처를 확보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5.99달러에도 연어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렇다면 당신은 주주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고객 가치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출 것인가? 이것은 두 개의 매혹적인 선택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 지표이며 연어 스토리는 바로 그것을 제시해준다. 연어 스토리는 코스트코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주주가 아니라 고객이라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단기적인 주주 이익보다도 장기적인 고객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중심 메시지를 제공한다. 토머스 에디슨의 경영 전략은 마커스. 전략을 짜는 조직들은 단순히 그들만의 경쟁 우위뿐만 아니라 내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야심찬 조직에서 효율성과 과감한 실험은 자연스러운 긴장관계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마커스라는 단어는 별명이라는 가면을 씌운 전략 선언이다. 신중하게 전략을 소통하는 것은 의사결정 마비라는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가 있다. 장벽 3. 공통적인 전략 언어의 부재. 착 달라붙는 스티커 전략 만들기. 공통적인 전략.